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의 김지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7월 24일 신세계 물류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22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신세계 물류센터 철회 및 지하철 조기 개통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박미숙 하남시 의회의장과 미사 강변도시 아파트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에는 변함이 없으며 건립이 철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8월 중으로 하남시, 신세계, LH가 참여하는 사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남시에 요청했고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제2차 하남시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하철 5호선 개통은 2019년 9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남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등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남시는 2018년도 2회기 출산준비교실 다소미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종료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2회기 교실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6에서 34주 임산부 17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엄순옥 작가의 친필 사인이 포함된 태교 동화, 내 아가에게 들려주는 태교 이야기를 전원에게 증정했습니다. 다소미 프로그램은 출산 준비 태교 및 다양한 분만법에 의해 예비부모 교육, 올바른 자녀 양육 기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엄마와 태화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총 3회기로 운영되는 출산 준비 교실은 오는 9월에 3회기를 운영하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남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1,850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중 18세 미만 아동이며 원하는 시간대에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 지원 방법은 단체 급식소의 자체 도시락 배달,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제공,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도시락 구입 및 전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아동급식에 대해 위생안전점검을 6월 말부터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례 북측도로 방음벽 시공과 관련해 가밀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LH와 하남시, 하남시의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시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LH 하남사업본부, 하남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 북측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하남 구간도 방음터널을 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시의회 의원들은 송파구 구간에만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방음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H에서 추진하려는 복층 저소음 도로 포장의 경우 내구 연한이 짧아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방음터널 시공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위례 북측도로 개통 시점인 입주 6개월 전 실측을 통해 소음이 법적 기준에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차후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현 상황에서 방음터널로의 변경 시공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미숙 의장은 위례 북측도로 방음터널 민원뿐만 아니라 미사 망월천 산책로와 미사 북측공원 부실공사 문제 등 LH의 부실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성 위주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는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관련해 권호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지난 2000년 통합 이후 현재까지 18년 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먼저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 13,100원을 부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금액 5천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노후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및 소형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반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재산이 상위 2에서 3%인 약 39만 세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소득 요건은 연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도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또는 재산 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 요건에서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 재산, 부양 조건 충족 시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권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육아지원센터 센터장 강성래 인사드립니다. 육아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26조에 근거하여서 영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신뢰받는 어린이집 또한 행복한 가정 실현을 하는 포괄적인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자족 도시를 내다보는 하남시가 미사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이제 부모들이 많이 인구들이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영유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젊은 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아졌고요. 또 하남시에 어린이집을 둔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하남시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원하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고 보육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요. 부모들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의 양육을 도와주고 또 놀이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또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교육과 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런 많은 일들을 지원하여서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행복을 키워가는 명품 도시 하남을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센터의 사업은 두 가지의 꼭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 양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으로는 대처교사를 지원할 거고요. 어린이집 컨설팅을 평가 인증 및 재무용 회계교육 컨설팅을 할 거고요. 그다음 교사 교육과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원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 지원으로는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놀이시설 또한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서 가정 양육을 잘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런 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를 활용할 거고요.
또 발간 사업과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을 진행하여서 건강한 영유아, 또 행복한 가정, 또 신뢰받는 어린이집, 함께하는 지역 사이로 센터를 발전 운영시켜 가겠습니다. 이상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